41% 발언한 건 저는 이건 대통령 우력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상황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느닷없이 여권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기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 때문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3시간 넘게 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퇴, 탄핵 이런 얘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1% 발언한 건 저는 이건 대통령 우력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대선 불복에 의미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원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해석이 제각각이다 그러고 저는 지금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상황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느 정도 압박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사퇴, 탄핵, 팔짱 끼지 마라. 여권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뭐가 걱정돼서 이러시는 걸까요? 감사원이라는 건 대통령 직속입니다. 독립된 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이고 어떤 외풍도 없이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정책에 잘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서운 맛을 잃어버린 감사는 정말 소금기 없는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정책감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본인들이 임명했던,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지난 국회에서 찬성을 했던 이 감사원장 몰아세웁니다. 탄핵 얘기했는데 뭐로 탄핵을 하죠? 무슨 죄로요? 탄핵이라는 거는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무슨 법률 위반했죠? 무슨 헌법, 무슨 조항을 위반했죠? 대통령의 어떤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41%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게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하다. 이게 헌법 위반인가요? 법률 위반인가요?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정도가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보고 이건 비단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상으로는 월성 1호기가 중단된 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감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지금 예측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감사원장이 내렸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감사원장 흔드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추정은 좀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판단을 내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은 분명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될 텐데 글쎄요. 비판은 여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태극기 부대, 안기부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만큼 이 고압적인 태도로 감사원에 비춰질지 이것도 좀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감사원 법의 법 조항을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법 2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인사, 예산 이 모든 것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 자체 또 헌법적 취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제 물러나라 또는 뭐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과 감사헌법에 위반된 질문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수사하고 감사가 다른 내용이 뭐냐면 수사는 법의 범법행위, 위법행위만 다루는 것이 수사지만 감사는 범법, 위법도 다루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 타당성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기구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옛날 당 태종 때도 사실 위증이라고 하는 신화를 둬가지고 당신은 내 옆에서 나 잘못한 것 간언만 하시오 이런 걸 시켰는데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누가 진언을 하는 것이나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국정이 큰 틀에서 봐서 제대로 굴러갈지 그런 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을 한수원이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쉽게 말하면 장희철 평론가님, 한수원이 폐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회의록을 조작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인데 원본에 비해서 이 변조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찬성 주장을 보강해서 회의록 전면에 배치한 겁니다. 그럼 이 회의록을 받아보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이거는 폐쇄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인식을 초반부터 가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나 항의 의견 같은 경우는 원래보다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언 같은 경우도 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좋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서 회의록을 보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차대한 결함이자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감사원 결과 이후에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한수원 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첫 번째 본인의 직무계획서에 월성 원자력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점 찍어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이다 보니 애초에 취임 이전부터 무조건 월성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키겠다는 거 마음 먹고 사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항의나 반대 의견이 있었더라도 회의록을 조작까지 해가면서 묵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불거진 만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치권에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의혹이잖아요. 주장이고 의혹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한수원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당시 전체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했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세부 사항은 경제성까지 오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한수원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탈원전 논란이 감사원의 독립성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청와대 갈등은 청와대와의 인사 문제로까지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제청과 관련해서는 인명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적으로 중립적이고 정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인명권자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이후에 제청하고 운영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어제도 잠깐은 만나봤었던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41% 발언 넘어서 인사 문제까지 번진 건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발언을 봐도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감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만둔 지 이제 몇 개월이 됐는데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제 거의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싶은 분이 따로 있는데 청와대가 임명하고 싶은 분은 또 다른 분이 다시 있는 거죠. 근데 감사위원은 차관급인데 차관급 중에는 거의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에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4년 그다음에 중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원장이 인물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감사위원 임명권이 그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청권은 감사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청하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지금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끌고는 있는데,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를 가져오면 그걸 판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수사를 판결하는 판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고, 그래서 감사원장에도 판사 출신을 많이 임명하는데, 이전에 그 유명한 이회창 감사원장도 황우여 판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했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 업무에 자신이 있어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에서 본능이고, 이회창 원장 다음에 임명된 역시 판사 출신 이시훈 원장도 판사 한 분을 데려서 같이 일을 했는데, 현재 지금 감사위원 지금 면면을 보면은 감사원 출신이 2분이 계시고, 이제 나머지 3분은 외부에서 왔는데, 한 분은 민변에서 오시고, 한 분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상황실장을 하다 오시고, 한 분은 또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가 오시고, 이러니까 기존의 감사위원 구성에 비하면은 외부 인사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외부 인사들이 정권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감사위원 회의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최재형 원장은 판사 출신을 원했던 것 같고, 그거를 청와대가 원치 않으니까 아직도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갈등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요, 민주당은 3년 전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참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국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가족들 전원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딸 둘이 있음에도 아들 둘을 위한 사랑이 넘치는 후보자입니다. 아랫사람을 믿고 일을 추진하도록 배려하며 성품 또한 인자한 덕장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는 저랬는데 현실은 지금 글쎄요, 현재는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권의 감사원장 따리기에 대해서 오늘 통합단에서는요, 지켜주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혼자서 무려 90분 가까이입니까? 190분 가까이 혼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밖에서는 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걸 같이 싸워주지 못하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제는 범여권 의원들만 이 법사위에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오늘 주목할 건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참모를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와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장 때리기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이제 조기에 사퇴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청와대는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외부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으나 양건 전 원장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두고 알력이 벌어지다 결국 외압에 이기지 못하고 양건 전 원장이 사퇴했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숙 교수가 하는 말이, 최소한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일 때 청와대에게 했던 말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이 양건 전 위원장을 편들어 줬으면서 지금은 왜 최재형 위원장 편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편에 서서 외압을 똑같이 행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인데,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친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고, 친정부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보기에도 과거 박근혜 전 정부를 보고 적폐라고 비난했던 그 모습을 지금 정부 여당이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면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문매를 맞을 각오까지 하고 이런 글을 또 올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